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하나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브랜드 드림플러스의 강남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드림플러스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생명은 꽤 오래전부터 그 개방형 혁신이나 그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물을 드림플러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플러스가 갖고 있는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플러스는 공유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브랜드입니다.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원들의 시너지를 유발하고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드림플러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대중에게는 창업과 취업 지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림플러스는 2014년 런칭되었으며 2016년 드림플러스 63을 오픈했습니다. 국내 최초 핀테크 센터인 드림플러스 63은 영상 시스템을 완비한 사무실을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하나금융 혁신 조직과의 사업 제휴를 밀착 지원합니다. 2018년 오픈된 드림플러스 강남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담 엑셀러레이터가 상주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콘텐츠 제작 센터, 라이브러리, 이벤트 홀 등 다양한 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매월 2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이벤트 홀에서는 네트워킹과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과 기업인의 성장을 돕는 드림하우스와 드림파크 또한 하나생명이 운영하는 연계 지원 시설입니다. 배움, 주거, 네트워킹이 결합된 드림하우스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이며 교육, 행사시설인 드림파크는 다양한 회사 및 조직이 서로의 성장과 혁신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드림플러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드림플러스는 독자적인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일본, 중국, 미국 사무소를 통해 글로벌 신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진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해 나갑니다. 꿈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꿈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뤄 혁신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드림플러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커넥팅 드림스 드림플러스. 사실 드림플러스의 모토이자 슬로건은 커넥팅 드림스였습니다. 사실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복합금융그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사실은 조직들의 고민들의 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은 그 단체나 조직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사실은 하나그룹은 그리고 하나생명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아까 앞서 그 후반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개선이나 뭔가 나아지는 것들에 대한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초기부터 좀 생존이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드림플러스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창취업을 지원하는 CSR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는 처음으로는 핀테크 센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성공들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공유 오피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도 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저희가 쓰는 사스는 앞에 S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스페이스인데 공간이라는 게 갖다 주는 좀 강점들이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해외 진출들을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드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들 얘기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가 지났고 저희들의 고민의 결과물들을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했던
결과물들이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그 커넥팅 드림스라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생태계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보통 그 벤처라고 부르건 혹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건 그 공간들을 이루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단순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투자자, 그다음에 창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들을 모으는 고민들을 했고요. 그 결과물이 하나는 이제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 혹은 63 핀테크 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집객을 하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아카데미 활동이랑 이벤트 활동들이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라는 파트너들을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그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투자와 공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보통은 세 가지 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패스트5나 스파크 플러스도 있긴 하지만 공간이라는 게 주는 중요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VC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VC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투자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컴퍼니 빌더라고 부르는 엑셀러레이팅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세 가지 기능을 모으는 일에 일단은 주력을 했고, 그게 아마 초기에 좀 성공들을 가져오는데 좋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한 거는 그 K 스타트업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 거점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확장을 했고요. 현재 드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형태는 주재사무소이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후쿠오카와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63에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핀테크 센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그 다른 금융 지주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센터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도 하고,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먼저 발굴을 해서 먼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던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약간 다른 포인트는, 저 핀테크 센터가 단순히 그 핀테크와 관련된 역할들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의 주력 업종이 금융업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그리고 웰리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센터는 사실은 시작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역할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하에는 꽤 괜찮은 이벤트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디어 센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혁신 조직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그 다음에 VC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 입주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다른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와는 조금 달리 저희 하나생명 직원들이 꽤 많이 엑셀러레이팅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들이긴 한데, 원래 해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KDB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 신센터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그분들이랑 차별성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는 좀 다른 형태로 그 K 스타트업을 해외로 좀 내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그 혁신 조직이랑 다른 점,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른 공공기관이랑 다른 점들을 보면, 통상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혁신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대기업들은 서로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원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의 핵심이라는 게 사실은 비용 절감 또는 효율성 증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 파트너들의 확보 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의 대기업들은 사실은 리소스 측면에서 부족함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협업들이 잘 이루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혁신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신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도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대기업들이랑 소위 말하는 바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 현대차 그룹의 혁신 조직인 제로원이랑 같이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고요. 제로원은 현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그 6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실은 양쪽 그룹들이 각각 헬스케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헬스케어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계열사 내에서의 POC를 진행을 했었고 투자 연계들을 진행을 했었고 사업화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은 결과물들이 많지는 않았고 그 결과물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고민을 하긴 했지만 코비드19 등의 상황으로 조금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업무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랑 했었던 대표적인 혁신 프로그램인데요. 컨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컨텐츠들을 동남아나 혹은 다른 데로 내보내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일본으로 확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좀 잘 만났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입주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공모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여기서는 사실은 일본에 있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투자들을 내기도 했고 공모 프로그램으로는 꽤 괜찮은 성과들을 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년이나 21년 이후에는 뭐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좀 고민을 했지만 현재는 약간 코비드 상황 등으로 인해서 펜딩되어져 있는데 양쪽이 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했던 결과들을 냈기 때문에 뭐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의 좀 고민들의 결과물인데 사실은 저희가 생태계를 계속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킹들을 열심히 하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드릴 때 드림플러스를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고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의 첫 번째 저희 결과물들은 컴퍼니 빌딩으로 좀 성과를 내려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벤처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컴퍼니 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는 보통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내부에 스핀오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테크니션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채용된 테크니션들이 현재 있는 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스핀오프 모델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K 스타트업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핏이 맞는 기업들을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남아가 될 거고 헬스케어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될 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공모 프로그램들을 대규모로 진행을 해서 해외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게 대규모 투자가 됐던 아니면 예를 들면은 공간에 필요가 됐던 아니면 실물적인 지원이 됐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진행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있던 데들이랑 비슷하게 사실은 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럭스로보와 같이 진행한 건들이 있고 보메비랑 같이 진행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소다라고 AI 기반의 스타트업이랑 업무를 진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임스라고 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금지구와 관련된 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올해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에는 좀 그 이전과는 달리 성과물들을 좀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간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하나는 쉐어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수원이나 공간들이 필요한 데를 대상으로 연수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드림파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금융 계열사의 상품 쪽 브랜드는 라이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랑 뭐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올해는 더 고민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슬로건이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커넥팅 드림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제 드림 플러스는 아마 이제 커넥팅 코리아 스타트업 투 더 월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성과물을 내려고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어서요.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희한테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